안녕하십니까. 관공홍보사례연구의 주월입니다. 네, 다들 우리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가 벌써 이제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이젠 뭐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겨울로 또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와 그다음에 우리 환절기에 우리 건강 특히 더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으로 대체 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바쁜 일과 가운데 여러분들 또 과제를 다 작성하시고 또 제출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게 지금 10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과제를 지금 한 두 학생 정도 일단은 제가 좀 보고 제가 지금 수업에 좀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가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이 11월 5일자 우리 목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보시는 것처럼 5개 광고와 유통 구조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12일 날 저희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과제를 가지고 한번 리뷰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 대면 수업을 좀 진행을 현재 좀 할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요일 수업도 그렇고 지금 목요일 수업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가 지난주에 과 사무실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 단계로 기준을 했을 때 일단 그 저희가 비대면 좀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강생의 70%가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면 수업을 방역 작업을 마친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쭙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한번 이번 학기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좀 배웠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아마 11월 12일 수업 때 여러분들 이제 과제 해주신 부분을 가지고 발표 수업을 한번 해볼까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70%뭐 언더로 일단 참석하시고자 하는 희망이 충족이 안 되거나 그리고 충족된다 하더라도 뭐 한 명이라도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시게 되면 또 일단 영상으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뭐 영상으로도 일단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진행을 저희가 짧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일단은 12일 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의견 한번 물을 거고요. 일단 그것과 상관없이 역시 여러분들의 과제에 대한 리뷰를 제가 영상으로 일단 제가 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대면 수업을 하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던 일단 해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저희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에 좀 왔다 갔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거리 단계를 지금 1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런 약간 좀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역 당국에 어찌되었던 저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거나 또 어려운 사항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저희가 그 4학년 2학기 이제 진짜 마지막 학기이면서 그리고 이제 11월에 접어들다 보니까 벌써 주차로는 저희가 지금 10주차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한 주가 휴강주가 있어서 지금 9주차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날 시간이 6, 7번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사실은 좀 그런 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더 학기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벌써부터 이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졸업들을 하실 대부분 졸업생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뵙는 것보다는 아마
아마 현업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 남은 또 주차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후반부는 지금 이제 5개 광고의 유통구조,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과제를 리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기말 과제와 그다음에 기말 또 시험, 물론 대체 과제로 또 진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5개 광고에 대한 기획에 대한 내용들, 실제 이제 약간 어떻게 좀 캠페인들을 진행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썼던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의, 그 기획서를 소개도 해드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말 대체 과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어떤 뭐 현재 있는 브랜드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가상의 브랜드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기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 과제를 제가 기말 과제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뭐 불과 이제 저희가 12월이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 그 과제 리뷰하시는 그 주차 정도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봄학기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 남아있는 주차 후반부 주차들은 아마 이제 그 주차의 어떤 그런 출석 미션 과제를 과제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한 남아있는 5주차 정도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가 10주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10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미션 과제로 여러분들 그 저희가 기말 과제를 대체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미션 과제를 꼭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 좀 더 챙겨 주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좀 중요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수업 다음 주차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곧 리뷰하게 될 여러분 중간고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발표하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말 뭐 물론 이제 주말 기말 대체 과제는 따로 안내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10주차 이후에 남아있는 주차들 자 출석 미션 과제를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 우리 아마 그 뭐가 수업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간고사 그다음 기말고사 그다음에 중간에 과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과제에 대체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 그냥 과제를 하지 않고 여러분 출석 미션 과제만 잘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과제로서 인정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제가 따로 또 별도의 공지를 제가 이 클래스에 또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광고까지 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느라고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주도 역시 영상은 2개 영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5개 광고의 유통구조 두 번째 파트인데 저희가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미 이제 여러분 광고주와 대행사, 미디어 랩사, 그다음에 매체사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또 다른 이해관계자의 두 꼭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설명 뭐 이게 지금 한 25, 6페이지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뭐 이제 뭐 제 과목 뭐 특성이 그렇긴 합니다만 비주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수월하게 좀 끝나지 않을까. 대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업계에 있는 이야기들,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좀 꼼꼼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을 그럼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체 유통구조, 자, 마케팅과 광고, 매체 전반에 대한 개통이해. 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막 지겨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뭐 여타의 수업에서도 항상 보여드리는 그런 개통도죠. 일종의 뭐 위계라고도 할 수도 있긴 할 텐데, 뭐 제가 족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 이제 광고홍보학과 우리 학생들로서 뭐 물론 저하고 뭐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 당연히 지금 이제 수강하신 학생들은 듣고 계시기 합니다만
저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만나셨던 학생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모션 관리론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4학년 2학기 때까지 굉장히 제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또 중첩해서 듣고 계시긴 합니다만 항상 저의 기본적인 그 구조도를 항상 보여드리죠. 개통도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위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 꼭 머릿속에 쫙 여러분들 프레임워크를 잘 짜놓으시길 바랄게요. 이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케팅부터 시작돼서 이제 프로모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냈던 기출 문제 중에 하나였죠. 뭐 마케팅의 사요서, 뭐 포피, 그래서 프로덕트, 뭐 프라이스, 플레이스, 뭐 프로모션 얘기했던 거고, 자, 반대 또 거꾸로 이제 생산자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벌써 이제 저희가 뭐 이제 뭐 가치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수요일 수업에 홍보 프로젝트 실습에서 뭐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던 뭐 CSR까지 좀 나오는 시대에는 자 이제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포시의 개념으로 자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 아마 다 이미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께서 아마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포피는 생산자적인 관점이었더라면 C는 그래서 우리가 뭐 컨서머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코스트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프로모션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플레이스는 컨비니언스 이렇게 해서 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까지 그렇게 저희가 좀 쭉 제가 이제 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계보도만 보도록 하자라면 저희가 뭐 MCA라고 해서 제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시라는 아마 이야기를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아마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라고 많이 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프로모션은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촉진이라면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저희가 이걸 푸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쭉 내려오게 되면 자 광고가 일단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나 PR 인적 판매 SP는 늘 말씀드리지만 IMC 개념에서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IMC 개념에서의 자, 광고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가계도라고 한다면, 자, 이제 광고가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미디어 하부 부분에 걸쳐 있는, 자, 이 내용들이, 뭐 과거에 제가 89년도에 공부하고 90년대에 사회생활 하면서 자, 맞닥뜨렸던 자, 미디어 환경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제가 다른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미디어 전반적으로 좀 광고 제가 5개 광고를 좀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디어 중심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보셔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물론 물론 제가 이제 광고 홍보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매체는 5개 광고 매체이긴 합니다만 시작 자체는 사실은 마케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들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가 세일즈를 좀 더 물론 뭐 저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의 어떤 그런 목표에서는 하나의 또 브랜딩과 그렇죠 브랜드 구축과 강화들 또 하나는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뭔가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5개 광고나 대부분의 기존 매체들은 전부 다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매체 운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온라인 매체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고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통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미디어가 디지털화가 되면서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같이 뭐 그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광고 활동들을 하게 되죠. 결국은 미디어의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미디어의 어떤 파워가 그런 영향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5개 광고는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OH 미디어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만 역시 5개 광고에도 역시 많은 자 또 형제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하위단의 많은 매체들을 자, 80년대, 90년대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고 시장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자, OH 미디어인 5개 광고를 저희가 현재 통해서 집행하는 광고의 캠페인 사례들을 제가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내드렸던 것들도 중간고사와 관련돼서 내드렸던 것도 자 이제
5개 광고 매체를 중심으로 자, 실제 진행되고 있던 어떤 좀 뭐 주목할 만한 그다음에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캠페인들을 한번 찾아보십사고 했던 게 자, 중간고사의 과제였고요. 기말 과제는 다시 안내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의 브랜드에서 하고 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 직접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브랜드에 맞는 5개 광고를 통해서 자, 브랜딩을 자, 해볼 수 있는 또는 아니면 퍼포먼스를 해볼 수 있는 자, 그런 미디어 기획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이제 기말고사의 대체 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안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가계도를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셨을 때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통해서 만나시게 될 건데 아마도 많이 또 세분화가 다 돼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다음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2021년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마케팅 환경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여파에 따라서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지 아니면 잘 극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현업에 나갈 시점에 좀 더 경기가 좀 더 상승곡성을 타는지에 따라서 역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광고 홍보 캠페인 사례 그런 캠페인들을 아마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는 미디어를 통한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OH 미디어죠. 5개 광고를 지난학기에 이어서 자, 현재 가을학기까지 설명해 드리는 이유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 제가 96년도 12월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제가 5개 광고를 전혀 몰라도 뭐 사실 현업에서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럴 게 없었어요. 왜냐면 다 대부분 4대 매체 중심이었거나 뭐 케이블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5개 광고 시장 자체가 훨씬 더 넓어졌고 뭐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전체 광고 시장을 우리가 13조 정도로 본다고 할 때 한 1조 정도가 넘는 어렴풋하게 1조 정도가 되는 어떤 규모로 자 5개 광고가 8% 정도의 어떤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어떤 그런 규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예 그냥 업계를 그냥 5개 광고 업계를 가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광고단에 계시든 또 아니면 홍보단에 계시든 간에 PR단에 있든 간에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자, 그 5개 광고를 접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형으로서의 매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유형 타입, 타입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IMC 개념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5개 광고를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미디어의 양면성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5개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에다 해당이 되긴 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처음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른 과목 시간에 아마 설명을 아마 드렸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자, 혹시 처음 이 시간에 저랑 만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외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컨텐츠는 이제 그 매체 안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TV, 라디오,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매체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 시대도 역시 프레임이 있었죠. 자, TV라고 하는, 자, 우리가, 그 수상기라고 했죠. TV 수상기라고 했습니다. 수상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외형이잖아요. 그쵸? 뭐냐면, 방송국에서, 자, 쏘아주는 지상파, 전파를 통해 들어오는, 자, 그런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구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전파는 볼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로 이진법으로 되어 있는 어떤 컨텐츠, 그게 음성이든 영상이든 그다음에 뭐 문자든 간에 자, 그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인 거죠.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스마트폰만 여러분들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굉장히 고가의 스마트폰들이 또 등장을 했죠. 듀얼 뭐 우리가 뭐 그 뭐 화면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플립처럼 이제 접히는 그런 우리 모델들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이제 저는 지금 현재 LG의 V30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LG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LG 뭐 최근에 저거 윙스인가요? 이렇게 좀 가로 옛날에 그 애니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삼성에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에서 나왔던 우리가 애니콜 시리즈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갤럭시로 다 이제 통합 쓰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애니콜 시리즈에 가로 본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가로로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핸드폰이라고 한다면 자 가로 지금 현재 세로 형태잖아요. 이거 화면이 이렇게 가로 본능으로 이렇게 갖고 썼던 자 그런 유형들이 그러니까 듀얼폰으로서 현재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게 다 뭐냐면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일종의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프레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신문도 마찬가지겠죠. 라디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그렇습니다. 뭐 PC나 노트북도 당연히 마찬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자 무엇이 나오고 무엇을 또 역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면성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게 될 자 우리가 5개 강구에 있어서의 자 이제 매체 영역과 그다음에 사인이라고 해서 제작에 대한 영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미디어는 항상 자 프레임 그러니까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축과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서 자 표출되는 자 컨텐츠의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자 디바이스도 사실은 이제 우리 멀티미디어 기능으로서 자 현재 뭐 여러분들 어려운 그 미디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 그 안에 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자 컨텐츠를 자 과거에는 사실 영상이 나오는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대부분 텍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사진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영상을 집어넣게 됐고, 자, 가능하게 순서대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영상은 기본이죠.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자, 작동될 수 있도록 자, 역시 자,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진보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 넣는다고 한다면 이 프레임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자, 좀 더 고도화되고 있는 자, 그런 어떤 뭐 영상이든 또 아니면 뭐 사진이든 간에 이제 고화질 또 그다음에 뭐 집적돼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요즘에 5G 같은 경우는 뭐 영화 한 편을 뭐 1초 안에 뭐 이제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 사실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 매체의 양면성이 점점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훨씬 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속도면이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어떤 그런 매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선 설명을 제가 한 페이지 갖고 엄청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매체의 어떤 그러니까 외형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컨텐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이제 속도감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통 구조 이야기하면서 자, 5개 광고 제가 방금 이제 미디어에 대한 유형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와서 자, 우리가 5개 광고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5개 광고는 자, 일단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까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요 두 가지 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쪼개져 내려온 거죠. 그 사이에. 자, 일단 하나는 미디어로서 이제 이해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이라는 관점에서 하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다른 거냐면, 사실 다르다기보다는 선행 작업이고, 자, 이 제작을 통해서 매체가 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미 중간고사 대체과제로도 제출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매체들, 우리가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다음에 디지털 사이니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매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었잖아요.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내용들은 바로 이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하철 매체, 아니면 디지털 사이니지, 뭐 이런 등등 뭐 교통하고 매체 마찬가지입니다. 다 매체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자, 그 대신 중요한 제작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매체는 5개 광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따 뒤에 사진 쭉 보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제 매체를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제작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동네 간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레인까지는 아니고, 보통 동네에 무슨 뭐 치킨집이 하나 오픈한다던가, 또 아니면 뭐 부동산이 하나 오픈한다던가, 뭐 약국이 오픈한다. 그러면 마지막이 이제 옥상, 그 뭐죠? 그 이제 상점 앞에, 간판을 다는 작업들을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때 보면,
뭐 우리가 뭐 사다리차를 갖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주걱차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조그마한 크레인 같은 거죠. 이렇게 와가서 뭐 1톤 트럭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설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잘 보시면 물론 공장에서 다 이미 어느 정도 작업을 해갖고 와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착 작업만 하긴 합니다만 그 안에 뭐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시기도 하겠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제 화면을 위에 덮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상호가 들어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미디어를 이루기 위해서 제작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매체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5개 광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 뒤에 잠깐 이제 제가 이제 SB 투데이라는 어떤 제가 신문을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그 신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미디어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작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 아직은 뭐 이해도가 높지는 않으시긴 하겠습니다만 하다못해 네온이라든가 뭐 LED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명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과거에는 형광등 조명이 대부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형광등 조명을 했다가 자 최근에 이제 좀 더 뭐 가성비도 좋고 열 효율성도 좋아서 또 밝기도 훨씬 더 좋아서 자 LED 조명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집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간판 같은 것들도 역시 제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자 우리의 상호를 자 우리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자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미디어인 간판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체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쭉 제가 이제 비포하고 애프터 사진을 쭉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란 표현을 사실 이거 제가 굉장히 지금 수요일 수업하고 같이 연계성을 갖고 가려다 보니까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고 홍보 사례 연구 들으시는 학생들 중에서 또 우리 중복해서 수요일 수업인 우리 홍보 프로젝트 실습을 듣는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최근에 제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PR에서 나온 개념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뭐 그냥 굳이 이게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해관계자라고 제가 막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좀 뭐 저희가 뭐 어떤 가족들은 약간 좀 사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우리에게는 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다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5개관계 유통구조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네 가지 어떤 영역들 지금 나오겠습니다만, 자, 클라이언트, 에이전시, 그다음 미디어 랩사, 그다음에 미디어, 매체사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해관계자들 어떤 그런 구성이라고 한다라면,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외계광고의 유통구조 파트 1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이해관계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해관계자가 늘어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발주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약간 좀 여러분들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더욱더. 제가 그리고 실제, 제가 5개광고 수업을, 그러니까 물론 직접적인 5개광고 수업이나 또 아니면 제가 지금처럼 뭐 이런 뭐 캠페인 같은 뭐 광고, 그런 뭐 수업 시간에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발주처라고 하는 것들을 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로서 자,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그때 교재를 쓰고 있다라는 그 5개광고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 내용에도 사실은 발주처가 물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뭐 명확하게 유통구조상에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제가 쓰지는 않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 이 매체들이 물론 우리가 뭐 일반 옥상 광고나 정업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고 뭐 계약 사인이죠 일종의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도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옥상도 임대를 하게 되고 그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그다음 실제 이제 해당되는 지자체가 있죠. 서울 같으면 뭐 관할 구청들 총 25개의 구청들이 있습니다만 평택 같으면 평택시청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5개 광고 사업자에 대한 허가를 승인해주는 어떤 그런 지자체에게 가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발주기관을 통해서 받는 어떤 그런 매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하철이라든가 또 아니면 버스 외부 광고, 그 다음에 또 뭐 공항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운영기관이 있는 그런 매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통수단이나 그런 장소들. 자,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그 주관하는 그런 부서에서 5개 광고 사업자를 자, 사실은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모든 영역들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발주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매체사가 외형적으로 제작을 통해서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 요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제작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제작사는 자, 매체사하고도 연계가 가장 많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미디어랩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부연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일단 매체사만 먼저 볼게요. 왜냐면 발주처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많은 매체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자, 만약에 사업자가 보통 이제 대부분 3년 단위로 아니면 5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입찰을 통해서 매체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 개 업체에게 오래 주지 않아요. 이거는 뭐 특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한 측면에서 사업의 공정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한을 정해두고 새로운 사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서울교통공사가 차량 내부와 그 다음에 역사까지 해서 자, 뭐 광고 사업자 선정한다 그러면 이제 매체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거기에 있는 저희 회사 같이 엠미디어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원이라든가 뭐 CJP 그다음 미디어링크 자 이미 지난주에 다 설계를 한번 해드렸던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발주처가 그러니까 내어놓은 그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 입찰은 최고가 입찰이에요. 가장 많은 사용료를 내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시는데 여러분의 세입자가 만약에 겹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친한 과정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자 많은 돈을 내려고 하시는 자 그런 세입자에게 이제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발주처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써낸 자 그런 매체사를 선정을 해서 그런 어떤 사업적인 권한을 아까 얘기했던 일정한 특정 기간을 정해주고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얘기했던 것처럼 자 매체사는 자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설치되어 있던 매체들이 있는 매체들도 있긴 합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새롭게 내가 매체를 구축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제작을 해서 그 매체를 세워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있는 매체는 뭐 있는 매체대로 활용하겠지만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아니면 변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자 매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스위칭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럴 때 바로 제작사를 통해서 그 매체를 바꾸어주고 새롭게 대안 매체로 일단 설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동안의 발주처와 제작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뭐 5개 광고에 대한 수업을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게 되면 실제 매체사에 계시지 않는다면 뭐 발주처에 대한 내용은 물론 대행사나 미디어랩사 또는 광고주에 있으시면서 소식을 들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계되시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대부분 매체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제작사도 자,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비트일 매체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많은 부분들은 매체사를 통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광고주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어요. 미디어랩스를 통해서도 역시 많이 제작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제작을 자,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BTL 매체 가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심은 매체사와 발주처, 매체사와 제작사가 가장 확고한 이해관계자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광고주와 대행사, 미디어랩사, 매체사를 기준으로 역시 매체사 입장에서 발주처와 제작사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뎁스 있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따 후반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장 구조 아까 발주처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자, 매체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발주처 자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제작사인데 뒷페이지 하나 더 있네요. 자 요것들입니다. 아이고 제가 이걸 다 띄워야 되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 지하철 공사나 정부 산하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까지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발주처에 대한 그런 어떤 영역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자, 대부분 공사는 뭐 서울교통공사나 그러니까 서울 기준이었기 때문에 서울만 보여드립니다만 실제 지방은 뭐 대구 지하철 공사라든가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인천도 그렇고 다 지방 지자체의 공사들이 다 있습니다. 뭐 버스와 지하철 다 관여를 하게 되고요. 자, 서울 기준으로는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있는 서울교통공사, 근데 국철구간이 여러분들 평택역 오시잖아요. 1호선이라고 알고 계시긴 합니다만 평택역은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교통공사 관할이 아니라 1호선이기 때문에 아니라 실질은 코레일 구간입니다. 국철구간에서 뭐냐면 평택역을 관할하고 있는 거죠. 즉 이미 이제 이거는 아마 봄학기 때 설명해 드린 거긴 합니다만, 저희가 뭐 호선을 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공사가 또 정부기관에서 이것들을 관할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실질적으로, 뭐 1호선이다라고 해서, 그럼 전부 다 서울교통공사가 뭐 관할하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지하철은 역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선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역은 코레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메트로라인 9호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DX라인은 신분당선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공항공사 이따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공항공사 또 버스조합 이런 것들, 또 서울시설공단 같은 거, 이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이제 매체를 아마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바로 보실 건데, 왜냐면 올해 12월 1일 날 새롭게 강남역 지하상가 쇼핑센터에 있는 매체들이 사업자 선정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해 12월 1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마 오픈이 될 텐데, 제가 기존 사업 때는 이제 LCD 모니터 중심으로 영상 매체로 바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 아마 LED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되었던 이렇게 서울시공단이 주요 서울시에 있는 어떤 그런 공공시설물이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스팟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 이제 그러니까 WTC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엔미디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5개국 자유 표시구역에 있는 매체들이 다 역시 이제 WTC에 또 역시 관계가 되어져 있고요. 스타필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저희 회사에서 아마 제가 올해 두 번째 수업인가 세 번째 수업에 어떤 그런 5개국 시장에 대한 변화, 첫 번째 지하철 말고 두 번째 디지털 사이니지 설명할 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회사나 그 다음에 미디어링크 중앙일보나 CJP가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그 광장 말고, 그러니까 밀레니엄 광장 말고 안쪽에 코엑스몰 안쪽에 들어가 있는 매체들을 저희가 새롭게 구축을 했는데요. 9월 달에 그 관할이 바로 스타필드가 역시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안성 IC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스타필드 안성점이 오픈했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아마 이제 미디어 월이라고 해서 아주 큰 매체가 하나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매체들에 대한 주관은 일반 민간인 스타필드가 역시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야립 광고 다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국 오기항공센터 그 지방재정공제 산하에 있는 오기항공센터가 역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지하철 공사, 정부 산하기관, 민간 할 거 없이 대부분 제가 설명해드렸던 매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입찰들을 내주는 그런 발주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일단 전반부 영상을 진행하겠고요. 후반부 영상은 다시 한번 여기 좀 정리하면서 쭉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